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 DDR5 시대 이 종목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반도체 얘기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혹은 미국 대선 문제 때문에 뭐 소부장이든 5G든 2차 전지든 성장주 섹터가 상당히 밀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국면에서 소부장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2차 전지, 뭐 수소차 이런 쪽 다 같이 성장주이지만 특별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봐야 된다는 이유와 그 이유와 함께 DDR5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부장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보면 키움증권에서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 투자 전략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대표적으로 소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소위 그런 수출 전쟁 이런 게 이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국산화의 그 기틀이 마련됐고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산화 중장기 사이클을 주목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자가 늘어난다. 2021년 반도체 투자가 증가한다. 지금 보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조금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뭐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뭐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 취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가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주목을 이야기는 하고요. 오늘 주목하는 얘기는 키워드는 DDR5입니다. DDR5. 우리가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다들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용하시게 되면 사양들을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인텔에 무슨 칩이 들어가고 뭐 쿼드로프 칩이 들어가고 DDR5나 뭐 SSD 얘기하는데, 오늘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2021년 스몰캡 IT 투자 유망주를 나타내면서 비중 확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DDR5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국내 후공정 업체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사실은 소부장 얘기는, 소부장도 굉장히 많아요. 소재가 있죠. 부품단 있죠. 장비단 있죠. 여기도 종류가 너무 많고 사실 접근하기가, 우리가 이 반도체 업체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시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공부해 보면서 관심주를 골라놓고 소위 종목 리스트에, 워치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중에 항상 압축하는 게, 버릴 걸 버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DDR5 시대가 열린다. DDR4, DDR5 많이 얘기는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DDR5란 뭐냐? DDR5란 차세대 D램의 규격이다. 2020년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표준 규격을 발표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최초의 제품을 개발을 했군요. DDR5를요. 삼성전자보다도. 근데 DDR5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전송 속도, 전압의 감축, 제품 내 칩 규격의 변화 네 가지군요. 오작동 개선의 특징, 이 네 가지가 뭐 DDR4에서 5로 가면 변화되는 게, 좋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지인데요.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DDR4의 전송 속도는 기존에 3200 Mbps인데 DDR5는 4800에서 5600 Mbps로 기존 대비 1.5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 전압의 변화가 나타난다. 기존 전력량에 비해서 전력량 감소,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뭐냐면요.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무실의 한편에 그냥 쫙
이 창고 같은 데 데이터 컴퓨터 같은 걸 쌓아놓는데 그중에서 열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전력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DDR5로 가면 그런 그 열이라든지 전력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DDR4에서 5로 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칩 사이즈가 10에서 15% 정도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효율은 높이면서 칩을 줄이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5로 가면서 이 칩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다는 거예요. 칩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칩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새로운 이제 제품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변화다. 네 번째, 오류 해결 능력. 오류 정정 회로, 에러 커렉팅 코드, ECC로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해서 메모리 밀도가 늘어나면 전화 손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오류 해결 능력을 DDR5는 갖는다는 겁니다. 네 개의 이런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디가 수혜가 되겠느냐? DDR5 얘기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가요. 지금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들에 보면 저희가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듣는 얘기들 보면 뭐 외국의 IT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증권사 센터장 얘기 만나 들었는데 DDR5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내년에도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좋게 보는데요. 그러면 결국 DDR5가 중심이 되는데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 핵심은 뭐냐? 후공정이라는 거예요. 후공정.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전공정은 우리 웨이퍼라고 아시죠? 이렇게 큰 그 판, 그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판인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뭐 모래나 이런 데부터 이제 실리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깎아 가지고 이 웨이퍼, 판을 웨이퍼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얹고 그다음에 뭐 자르고 뭐 이런 공정, 그다음에 나중에 세척하는 테스트하는 과정까지가 있는데 전공정, 후공정이 훨씬 더 이 DDR5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좀 보면요. 전공정에서는 셀 영역의 주변 회로 설계 변화가 있지만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공정에서 DDR5로 전환할 경우에 전송 속도 및 동작 전압 변경으로 장비 부품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DDR5 전환 시에 후공정을 주목해야 된다. 앞서 이제 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후공정에서의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신한금융에서는 중소형주 가운데 DDR5 출시에 따라서 카테고리별 수혜 업체들을 리스트해 있는데요. 보면 메모리 모듈, 후공정, 소켓, 수동 부품 네 가지로 분류해갖고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여기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 신한 에서 내놓은 자료 가운데서 탑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힌트를 잡자고요. 각자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DDR5 관련해서 선호하는 종목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리포트에서 어떤 업체들을 뽑고 있나 보자고요. 다 후공정 업체인데 탑픽 종목을 3개를 뽑았는데 유니테스트, 테크윙, ISC 세 종목이에요. 유니테스트는 DDR4에서 DDR5로 가는데 최대 수혜주다.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번 공정전환에서 버닌 테스터 장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좋게 보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 확대, 신규 장비 생산으로 포트폴리오 공정에 좋게 된다. 목표가 37,000원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의 매출액을 2,606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625억 원, 영업이익이 내년에 무려 705%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주가 보고 판단할 겁니다. 테크윙은 후공정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및 관련 소모성 제품 생산업체다. 후공정에 여기도 테스팅 핸들러나 소모성,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거죠.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해외 두세 개 반도체 생산업체가 주요 고객사라는 거고요.
핸들러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자, 후공정 부분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내년에 매출액을 3,027억 원, 영업이익을 595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38% 증가할 걸로 얘기를 합니다. ISC는 목표가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Not Related라고 써 있죠. 반도체 검사 장비 소모품인 후공정 테스트 소켓 장비.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제품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올해 지금 3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으니까요. 내년에 이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적고 있어요. 매출이 1,400억 원, 영업이익이 335억 원, 플러스 25% 늘어날 거로 봤는데요. 자, 세 기업을 판단을 좀 주가를 보면서 판단을 할게요.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가 최근에 사실은 10월 누르기 전에 주가 굉장히 강해서 많이 없었어요. 유닛 이때가 보면 9월 달에 15,000원에서 거의 29,000원까지 왔으니까 엄청 갭상승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추세선 위에 있고 엄청 올랐지만 조정도 꽤 받아서 나쁘지 않아 보여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유닛 테스트는 제가 주봉상 추세선 위쪽에서 놀고 있는데 테크윙은 주봉상을 좀 깨면서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또 강한 반등을 줬거든요. 일봉상 보더라도 밑에서 강하게 반등을 올려오는 상황이고요. ISC도 밑에서부터 일봉상 치고 올라오면서 주요 이평선을 뚫고 오는 상황입니다. 유닛 테스트도 일봉 볼까요? 유닛 테스트는 일봉상 보면 아직 올라오긴 했지만 이평선을 좀 못 뚫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재무 상황 잠깐 볼게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면 시총이 4,850억인데요. 올해 보면 지난해 매출이 1,93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이었는데 올해 1,500억에 124억이에요.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죠? 근데 내년에 2,600억에서 625억으로 늘어나니까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내년에 보면 실적이 제일 좋아지는 건 이제 보면 유닛 테스트이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보면 매출액이 지난해 대략 한 1,900억에 244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2,300억에 440억.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유닛 테스트는 올해 실적이 되게 눌렸는데 내년에 왕창 좋아진다는 거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보면 꾸준히 이제 늘어납니다. 이익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내년에 595억 38% 늘 걸로 봤고요. ISC 볼게요. ISC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억이었는데 매출이 작년에 870억 28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전망치가 없네요. 올해 전망치가 없고 앞서 이제 주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잘 안 돼 있고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ISC는 시총이 2,700억 정도 되는군요. 자, 이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재무 상황을 지금 좀 보여드렸지만 매출이나 이익이나 혹은 이제 캐시플로우 이런 걸 봤을 때는 재무상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보니까 테크윙인데요. 테크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또 보면 내년에 실적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기업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그래서 DDR5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DDR4, DDR5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제 DDR5에 대해서 DDR5 시대가 열린다. DDR5의 특징은 뭐다? 수혜받는 쪽은 어떤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이다. 그래서 종목 공부를 했는데요. 세 개 가운데서는 테크윙하고 유닛 테스트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자, DDR5 시대가 열렸다. 소부장에 주목하라. 이런 종목에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주목해서 보면서 찜해놓고 주가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리포트 DDR5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